21년 4월 28일 세계 미술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발표됩니다. 바로 세기의 기증.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일명 삼성가 컬렉션으로 불리는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소장품들을 나라에 기증하겠다는 발표였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규모는 약 2만 3천 점에 달하는데 총 감정가 3조 원, 시가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컬렉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관 소장품 구입 예산이 80억 7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국립기관이 300년간 열심히 사들여야 할 규모인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컬렉션을 기증한다니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사실 이 세기의 기증 시발점에는 아버지 이병철 전 회장의 자존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삼성이 미국 스파이를 고용해서 손에 넣으려 한 미술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 이병철 삼성 전 회장이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사수한 그림 2점이 있습니다. 1978년 10월 일본 나라연의 살인미술관 대화문화관에서 아주 특별한 그림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립니다. 작품을 본 관람객들은 탄성을 금치 못했죠. 어떤 작품이었냐고요? 바로 한국의 고려 불화였습니다. 고려 불화는 한국 미술사의 정수이자 동양화의 군계 일학,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 미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약 30년에 한 번꼴로 고려 불화 전시회를 열곤 하는 일본은 전시회 입구에서 관람자들에게 돋보기를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작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진가를 느껴보라는 의미죠.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불화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짐작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고려 말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노략질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불화가 일본으로 밀반출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구입했거나 조선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림도 존재했고요. 일본으로 반출된 그림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오래된 절이나 신사에 꼭꼭 숨겨졌습니다. 그냥 숨겨진 것도 아니고 중국 그림으로 둔갑한 채 숨겨졌죠. 67년 일본의 미술사학자 구마가이 노부오가 조선 학보에 발표한 논문 조선 불화징을 통해 중국 불화로 인식되어 왔던 작품 중 상당수가 고려 불화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때문에 그 존재가 연구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죠. 이후 1978년 일본이 처음으로 고려 불화, 일본에 청래된 이웃나라의 금빛 부처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로소 고려 불화를 알게 된 건데요. 이 전시의 이름엔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래라는 단어죠.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어 쓴다면 요청에서 왔다라는 뜻으로 고려 불화가 일본에 전해진 이유에 대해 일본이 약탈한 것이 아닌 요청 때문이었다고 명시한 겁니다. 혹시 모를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히 단어를 선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시 당시 모인 고려 불화는 무려 50여 점, 고려 불화 특별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쇼킹 상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고려 불화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남의 나라에서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니요. 이 소식을 계기로 국내에선 반환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전시와 함께 출품작의 경매도 함께 예정되어 있던 터라 국내 문화재와 박물관 관계자들은 발빠르게 구매에 나섰죠. 하지만 첫 번째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화의 가격.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전시회를 눈여겨보던 기업가가 있었어요.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1세대 재벌,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그룹은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1910년에 태어난 그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결심한 건 1936년인데요. 일본 유학 당시 겪었던 불합리하고 굴욕적인 경험들, 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뱃말미에 시달려 추가금을 내고 선내 1등실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조선인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 하면서 제지당한다던가 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사업을 통해 자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그가 미술품 수집을 시작한 건 33살경 1940년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에서 삼성물산의 전신 삼성상회를 설립해 형과류와 건어물 수출해서 양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죠. 사실 이 시기에 먹고 살기도 급급해서 문화재라는 개념조차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선 1950년부터, 우리나라에선 1962년부터 법률적 용어로 공식 사용됐고, 대중이 문화재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된 건 훨씬 뒤라는 연구도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병철 회장에겐 여타 수집가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애국적 취향. 자신이 수집한 작품이 나라의 애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70년에 일본 오사카 시립박물관 경매에서 청자 동화연화문 주전자를 3,5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이는 곧 국보 제133호로 지정됐는데요. 이 주전자는 당시 경매 출품작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혔습니다. 그는 경매에 참석한 대리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오라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000원이 채 안 됐다고 하니 3,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었겠죠. 그는 이번에도 출품된 50점의 불화 중 2점을 골라 한국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은 뒤 곧장 일본으로 대리인을 보내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벽에 부딪히죠. 한국인은 구매할 수 없다. 주최 측이 한국인에게는 경매에 참가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한국에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를 꽉 깨물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화재를 한국에 안 팔겠다고? 네, 결코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나라의 보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는 참모진과 의논의 묘안을 떠올립니다. 한국인이 아닌 경매가 가능한 다른 나라 사람을 보내자고요. 그 즉시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비밀 첩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삼성물산 뉴욕 지점은 한국으로부터 텔렉스 한 통을 받게 되죠. 그 안에 적혀있던 임무는 바로 이것. 적당한 미국인을 일본으로 급파해 불화 2점을 낙찰토록 하라. 직원들은 즉시 미국인 고미술 전문가를 섭외했고요.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돼 일본은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경매 당일이 되고 작품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는데요. 경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7만 3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죠.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작품은 미국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당시 국내에는 해외 미술품 수입에 대한 통관 절차가 없어서 들여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문화재를 역수입하는 절차를 만든 뒤에야 훗날 국보 제218호, 보물 제784호로 지정된 아미타 3존도와 지장도는 그렇게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작품 속 가장 크게 그려진 인물이 주인공 아미타불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 아미타불이 죽는 순간 강림해서 망자를 극락으로 데려간다는 신앙이 유행했다는데요. 바로 그 순간을 담은 그림인 거죠. 여기 망자에게 내리쬐는 밝은 빛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아미타불 보주에서 시작된 빛이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듯 보입니다. 고려 불화에서 이렇게 빛을 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장도도 특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큰 인물이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 보살인데요. 일반적인 불화의 보살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중생들이 자신을 부처가 아닌 친근한 존재로 느껴야 더욱 효과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마치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위험 있으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죠. 고려불화는 동양의 여러 그림 중에서도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순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악교에 금가루를 섞어 만든 금리가 들어가는데요. 옷자락을 크게
확대해보면 그야말로 미친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돋보기를 나누어주던 이유가 짐작이 가죠. 다행히 이 반환을 시작으로 1993년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호암미술관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전시회를 열었고, 약 17년 뒤인 2010년엔 국립중앙박물관이 나서서 고려불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60여 점의 작품이 모였던 이 전시회는 특별한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전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일본 기관이 많았지만 한국의 고려 불화를 빌려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소장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이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특히 일본 도쿄 다이토구의 사찰 센소지가 소장하고 있는 물방울 관음도는 일본이 출품 거절했던 그림 중 하나였는데요.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의 존재 여부만이라도 확인시켜달라 요청했고, 간신히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가 이 불화를 꺼내왔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과 학예 연구사는 작품에 큰 절을 올렸다고 하죠. 진심 어린 모습을 본 센소지 측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작품을 내어준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 불화들은 약 700년 만에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종선 전 호암미술관 부관장은 2016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가 컬렉션의 후일담을 전했는데요. 삼성가의 수집은 각종 사회적 사건들에 얽히고 설킨 오해들이 쌓여가며 순수한 개인의 열망으로만 비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에는 어느 누구도 문화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수집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들의 갈망이 없었다면 수많은 명품을 오늘날 대중에게 선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집이란 개인적 열망과 취향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사회와 역사에 헌정되는 것이라는 그의 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보관 중이었던 고려 불상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내년 봄 일본으로 반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 세계로 흩어진 한국의 명작들이 하루빨리 타지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취향 탐구를 마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